자, 오늘 탁송차입니다. 벤츠 트랙터입니다. 트레일러 뒤에 거를 끄는 앞에 끄는 차 트랙터. 벤츠 액트로스고요. 자, 부산 김해, 부산에 옆에 있는 김해 폐차장에서 이제 수도권의 매매 상사, 중기 매매 상사 화물차들 매매 상사로 이제 올라갈 거를 차량을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. 사들이는 쪽에서 이제 뭐 엔진의 상태, 라마가스, 그다음 이제 차량 프레임 사진이나 엔진룸 등등을 좀 찍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차에 캐빈을 들어 올린 상태입니다. 여기와 같이 레버를 올리고 내리고 레버를 예, 돌린 후에 이제 내린 작업을 할 텐데요. 레버를 내리는 쪽으로 레버를 다 당겨 놓고 여기 이제 튀어나와 있는 이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그 캐빈 드는 그 작기로 예, 전기의 힘이 전달되면서 캐빈을 들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. 들고 따는 거는 우선 레버 작동이죠. 레버 작동하고 나서 버튼 누르기. 버튼이 없는 차들은 작기로 힘으로 꽂아가지고 쇠 막대기가 있잖아요. 그거를 구멍에 꽂아가지고 쑥쑥쑥쑥 이렇게 이제 펌프질을 하면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. 벤츠 액트로스는 일단 전자동이네요. 상당히 이제 쉽게 탑을 들고 내렸고요. 그 탑을 들고 나서 이제 엔진룸이 보이지 않습니까? 엔진룸이 각종 사진들 찍는 거예요. 뭐 주로 보는 거는 다른 거 없이 이제 엔진룸 커버 게스킷이라죠. 게스킷 쪽에 오일, 엔진 오일 같은 건 누유, 뭐가 좀 새고 있다, 묻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게스킷이 다 된 거잖아요. 엔진 수명도 압축료도 딸릴 거고 인젝터에서 이제 뿜어주는 기름이 만약에 이제 또 새어져 있다, 이런 건 유심히 찍어줘야 될 부분입니다. 이렇게 이제 탑을 다 내렸고 엔진룸 앞에서도 거의 다 볼 수 있죠. 요 앞에서 봐야 될 거는 냉각수 엔진 오일, 브레이크, 파워 오일 등등을 보는데 우선 냉각수부터 이제 따보는 거죠. 벤츠 차량은 냉각수 탱크가 불투명인데 불투명. 그래서 이제 안에 따가지고 나무 짝대기나 이런 거 꽂아가지고 물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그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들어갈 만한 짝대기가 있죠. 구멍에 짝대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물이 묻어 나온다, 안 나온다. 물이 거의 안 찍히면 넣어야죠. 넣고 가는 게 안전하죠. 가다가 또 과열돼가지고 또 식혔다 가면 탁송 우리 일 자체가 이제 상당히 길어지니까 항상 출발하기 전에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. 골 때린 상황 많이 발생하는데 그 물이 없어가지고 엔진열 확 올라가게 되면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차주들 그 영업용 차량들은 하도 이제 하루 종일 운전만 하지 않습니까? 이런 것도 점검 안 하고 타다가 이제 엔진룸에서 이제 과열돼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운행을 하다가 엔진 불 붙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. 그냥 이제 엔진룸이 그 우리 운전석 빵꾸다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불 나버리면 그냥 불이 그냥 운전석으로 올라와 버립니다. 상당히 위험한 거죠. 자,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이 엔진 오일 캡을 열어보면 요렇게 이제 소량의 가스가 이렇게 배출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면 이건 불완전 연소가 심하다는 거죠. 질소 산화물인데 이제 그 압축약, 그
엔진 연소실과 그 엔진 오일 통하고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? 그거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엔진 오일 캡을 열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불안전 요소 가스가 나오게 된다. 그러면 이제 엔진의 압축력, 폭발력 자체가 이제 안 좋다는 거죠. 아무래도 저렇게 질소 산화물이 제법 나온다는 거는. 예, 그렇게 해서 차량의 엔진 수명을 측정을 해 보는 겁니다. 저 가스 양으로. 그 라마가스 양 측정은 보통 시동을 걸고 한 10분에서 20분 이내 그 사이에서 이제 찍어 보는 게 가장 유출량을 예,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. 자, 여기 뭐 기름통들 기름 찍어보고 있습니다. 기름 찍어보고 있고 대부분 뭐 기름 게이지가 이제 폐차, 수출차 이 정도 차의 수준이면 게이지 고장났기 때문에 기름은 꼭 따가지고 예, 육안으로 센치로 재보는 거 나무 짝대기를 넣든지 줄자를 갖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센치를 꼭 재보는데 5cm밖에 안 지키더군요. 그래서 이제 뭐 한 15만 원 정도 예, 기름을 넣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수도권까지 가는데 말이죠. 이렇게 차량 검수를 거의 다 완료했고요. 이제 외관을 좀 살펴보고 난 후에 이제 수도권까지 운행은 가능하다 보고 예, 자신감 있게 이제 쭉 수도권 운행을 시작할 겁니다. 이 폐차장인데 상당히 엔진 부품하고 많이 모아놨네요. 이런 것들이 퍼진 차들 다시 부활시키려면 저는 엔진 통째로 갖다 붙이고 예, 저런 작업 필요하더라고요. 저런 것들이 고철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나중에 금처럼 돈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자, 고속 주유기를 꽂아가지고 네, 주유를 하고 있고요. 요즘 고속 주유기 있으니까 참 편하더라고요. 아니, 좀 꽂았다 하면 뭐 금세 되더라니까. 큰 차라고 이제 뭐 오래 걸리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기름을 넣었고 이제 쭉 안전운전해서 가기만 가면 되는데 차량 실내 벤츠는 참 좋죠. 시트가 품격이 있습니다. 품격이 보면은 안전벨트도 딱 시트에 달라붙어가지고 상당히 차기 편하게 돼 있어요. 그 저 어깨 위에 저 멀리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시트 의자에 바로 달라붙어 있거든.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냥 벤츠 액트로스의 파워와 주행 성능 등등을 좀 즐기면서 가면 될 것 같네요. 폐차 수준이기도 한데 조기 폐차도 가능하기도 한데 아직 더 쓸모가 있기 때문에 매매 상사로 갑니다. 매매 상사. 여기 보면 이제 계기판 시그널들 보고 계시고 상당히 옛날스럽죠. 차량 연식은 2004년식이더라고요. 2004년식. 일단 16년 됐나? 네. 이 정도 차를 계속 사업용으로 쓰려면 수도권에서는 거의 매연 저간장치 필수로 달아야 되고 좀 귀찮은 게 많아서 요즘은 주례라든 대형 경유차들은 한 번에 저기 예, 그냥 수출을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조기 폐차하는 게 좀 대세가 됐나 봐요. 조기 폐차가 보상금이 좋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제일 맞는 걸 선택을 하겠죠. 제일 돈이 되는 방안으로. 자, 이제 이 버튼을 보고 계신데요. 버튼. 내가 이게 아까 캐빈 들었을 때 캐빈 들고 싶을 때 저 버튼을 누르고 내리면 됩니다.
차는 내장을 보고 계시죠? 핸드 브레이크, 사이드 브레이크. 벤츠 액트러스는 좀 특이한 점이죠. 이건 세미오토입니다. 세미오토. 그냥 이제 완전 완전 오토가 되면 경사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D 드라이브로 간다 할 때 차가 한 1m 정도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이 큰 차, 좀 정교한 운전이 필요한 차들은 대부분 세미오토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오토 저 레바일 뿐만 아니라 클러치를 밟지 않으면 올라가질 않아요. 이 차는 완전 세미오토입니다. 완전 세미오토. 어떤 차들은 스카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릴 때만 기아를 올릴 때만 클러치를 밟고 내릴 땐 지하로서 내려가고 이런데 이 벤츠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클러치를 밟아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요 기아 봉이 짧게 있는데 우측의 버튼 하나는 저 중립으로 가는 거고 좌측의 버튼 누르고 예. 아, 이제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거 선택할 때는 좌측의 버튼. 근데 길에 이제 섰을 때 기아를 푼다 이렇게 하면 그냥 왼쪽 버튼을 싹 눌러버리고 하면 그냥 N이 돼버립니다. 왼쪽 버튼, 좌측 버튼, 중립, 그다음에 앞뒤로 그냥 뭐 드라이브, 뒤에 후진 다죠. 이제 단지 올릴 때만 2, 4, 5, 7, 8 뭐 단수 선택해 가지고 탁탁 위로 클러치 밟고 치기만 하면 올라가는 거니까 뭐 기아 봉 넣고 뭐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클러치를 밟아주는 거는 똑같이 밟아줘야 된다는 거. 이것도 세미오토지만 잘못 밟으면 기아 잘못 넣고 하면 꺼집니다. 그래서 이제 수동 차량하고 다를 건 없는 거죠. 결국에 이제 그 세미오토를 모르고 출발조차 안 되는 탁송기사 몇 명 본 적이 있습니다. 전화 몇 명 오던데 반드시 이제 이런 오토 차량도 클러치가 있는지 없는지 세미 오토인지 완전 풀 오토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리모컨들이고 뭐 영업용 차량답게 안에 뭐 실내 따로 전동 작동하는 에어컨 있고 히터 있고 뭐 뒤에 장판 있고 뭐 이런 차들은 하루 넘겨서 그다음 오버나이트로 그다음 입고 그 다음날 입고 시키는 것일지라도 차에서 좀 자도 되고 하니까 이제 뭐 봄철, 봄, 여름, 가을 이럴 때는 차숙도 괜찮죠. 탁송하면서 이제 숙박비를 상당히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엔 좀 힘든 게 이제 F킬러 하나 사가지고 차숙할 때는 꼭 그 문을 열어놓으면은 두세 마리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것 때문에 미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완전 이제 F킬러로 방역을 한 후에 차에서 에어컨 틀고 잔 적도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보자. 차 앞에 저기 앞에 엔진룸 카바 따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양쪽에 벤츠 액트로스는 뭐 따로 운전석 무릎 왼쪽 무릎에 있는 레버도 없고 양쪽에 있는 그 저기 플라스틱 두 개를 옆으로 밀면 톡톡 따집니다. 자, 여기는 잡기 레버 들고 내릴 때 그 레버죠. 자, 서비스 삼아 이제 드는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. 레버를 드는 쪽으로 완전 제낀 후에 그냥 생판 누르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찡 하고 올라옵니다. 이 처음 들어보면 사실 좀 재밌어요.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확 넘을까봐. 이런 뭐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거의 이런 거 해볼 일이 없으니까 좀 신기하게 볼만하죠. 징 하고 이제 계속 올라옵니다.
자, 엔진룸을 이제 뭐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 건데요. 살짝 들으니까 네, 뭐 엔진실이 그대로 보이죠. 저런 걸로 차량 점검을, 차량 연한을 점검하는 겁니다. 차 위에 올라가서 봤는데요. 엔진실이 뭐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. 아주 오래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누유의 흔적도 없고, 뭐 어떻게 충격을 먹거나 데미지도 전혀 없고. 그래서 이제 프레임 녹슨 부분 또 이제 이 차를 사들이는 쪽에서 이제 물론 요구를 했죠. 이 차대보는 남바, 차대보는 이제 실링이죠. 이런 것들하고 다 잘 있는지 일체적으로 점검을 하고, 프레임 사진도 다 찍어줬어요. 그리고 이제 프레임에 새겨진 각자라고 하거든, 각자. 프레임에 이제 딱 차대 번호가, 쇠 자체에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. 처음 나올 때부터. 그게 이제 가의 진짜 이 차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. 자, 그래서 뭐 일단 뭐 점검 마치고 야간 거의 다 도착했는데 이제 수원에서 좀 쉬었다 가기 위해서 일단은 경부선을 타고 쭉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. 야간 운행이죠. 이게 뭐 옛날 차라서 스피드락도 없고 그냥 힘도 좋아가지고 벤츠 액트로스는 타보면 다른 추레라 트랙터보다 힘이 훨씬 좋아요. 뭐 그러니까 100km까지 붙이는데 진짜 승용차 타는 정도의 어떤 가속력이라고 하죠. 뭐 뒤에 단 것도 없고 어차피 샤시도 달지도 않았고 짐도 안 찼으니까 빠르긴 빠르겠지만 어떤 트랙터들보다 가속력이 빨리 붙는 것 같습니다.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이제 야간 운행을 쭉 해서 이제 거의 다 도착했고요. 10시쯤 도착해서 이제 또 오늘 하루 입고를 마치고 소주 한 잔에 딱 시켜가지고 오늘은 뭐 여관에서 잘 생각인데요. 여관에서 이제 치킨 하나에 소주 하나 먹고 그렇게 편하게 자는 거죠. 자고 내일은 또 이제 집으로 가는 거 잡아가지고 내려가고 이렇게 거의 1박 2일 텀으로 왔다 갔다 해서 한 40에서 50만 원은 벌어낸 후에 뭐 또 하루 쉬고 저는 이런 패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틀 일하고 네 하루 외박에 그 다음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좀 펑 놀고 그래서 3일에 50만 원 버는 뭐 그 정도? 어쨌든 오늘 탁송을 마치겠고 이렇게 이제 실내들 좀 보고 마지막 거 보면서 오늘 탁송